관절까지 그때 진도를 했습니다. 진도를 나갔고 오늘은 어깨 관절부터 근육까지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다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절구 관절이죠. 절구 관절이고 또 습관적으로 탈구가 잘 일어나는 부위다. 어깨 관절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안정을 잡아주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로테이터 커프라는 근육 둘레띠라는 구조물이 능동적으로 어깨 관절을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4개의 근육, 가시위근, 그 다음에 가시밑근, 작은 원근은 큰 결절 가서 그레이터 튜버클 가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어깨 밑근 subscapularis라고 하는 건요. 여기 오타가 나 있네요. 어깨 밑근입니다. 작은 결절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큰 결절에 붙어 있는 근육이 3개고 그 다음에 작은 결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어깨 밑근 하나인데 우리가 로테이터 커프 중에 유일하게 인터널 로테이션 시켜주는 어깨 관절을 안쪽으로 돌려주는 근육은 어떤 근육입니까, 여러분? 어깨 밑근이죠. 왜냐하면 이 레서 튜버클 자체가 그 안쪽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깨 밑근이 잡아당겨 버리게 되면 숄더가 안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유일한 근육, 로테이터 커프 중에 유일하게 인터널 로테이션 시켜주는 근육이다. 팔굽 관절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팔굽 관절을 형성해주는 부분이 이 아래 그림으로 좀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해부학할 때 그림을 저는 학생들한테 많이 제시를 해줘요. 내용보다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우니까 몸쪽, 그 다음에 몸통, 여기가 먼 쪽입니다. 요 그림이 여기가 먼 쪽.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먼 쪽인데 바깥쪽에 가쪽 위관절 윤기에 여기 콩알 모양으로 생긴 요게 뭡니까? 콩알 모양으로 생긴 애 그냥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가 작은 머리죠. 캐피털룸. 그 다음에 작은 머리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 이렇게 따라가 보면 요거는 도르래죠. 도르래. 안쪽에 있는 애는 도르래. 가쪽에 있는 애는 작은 머리. 그죠? 그래서 머리가 얘는 몇 개가 있는가? 위팔뼈에는 2개가 있죠. 위쪽에 머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캐피털룸이라고 하는 이 작은 머리는 위팔뼈의 먼 쪽에 있다. 그래서 위팔뼈 몸 쪽에 있는 구조물, 그 다음에 몸통에 있는 구조물, 먼 쪽에 있는 구조물을 좀 특징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위팔뼈 작은 머리랑 만나는 거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요 밑에 있는 라디우스의 헤드, 노뼈, 머리가 만나죠. 그래서 형성하는 것이 여기 보면 위팔 노관절이다. 위팔뼈의 작은 머리하고 노뼈 머리가 위팔 노관절을 형성하는 것.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도르래 있죠. 도르래 모양 나오시죠. 이 도르래는 여러분 역시 이해하셔야 될 게 도르래 모양 되어 있는 건 위팔뼈에 어디에 있는 거야, 여러분? 먼 쪽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친구랑 만나는 도르래 페임은 어디에 있는 거야? 좌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목하게 도르래 페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좌뼈에 있는 거고 도르래 모양은 위팔뼈의 먼 쪽에 있는 구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위팔뼈 도르래하고 좌뼈의 도르래 페임이 만나서 위팔 자관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위쪽에 있는 관절 하나 더 보게 되면 노뼈하고 이렇게 좌뼈가 만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노뼈 머리가 어디에 길에서 코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이 일어납니까? 좌뼈에 있는 노페임이라고 그랬죠. 노페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노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좌뼈에 있는 노페임. 그 다음에 저쪽 좌뼈의 먼 쪽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역시 노뼈가 타고 넘어가죠. 그래서 노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자폐임이 있다. 먼 쪽에 도르래, 그 다음에 작은 머리 위팔뼈에 있다라는 거. 도르래 페임은 좌뼈에 있다. 노페임은 역시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팔굽관절에서 이 부분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9페이지에 다리의 관절입니다. 다리의 관절 가서 보시면 엉치엉덩 관절이 형성되어 있는 거, 흔히 잘 알고 계시는 SI 조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귀박히면이라는 것이 두 군데서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엉치뼈, 세이크럼, 그 다음에 일리움, 그죠? 엉덩뼈. 이 귀박히면 두 개가 만나서 세이크로 일리악 조인트를 만들어 주는 거고, 얘네 앞뒤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세이크로 일리악 리가멘트가 있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운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두덩결합이 있습니다. 섬유연골관절이었죠. 두덩결합은 심피시스 퓨비스 또는 퓨빅 심피시스라고 하는데, 자, 이 두덩결합은 왼쪽하고 오른쪽 두덩뼈 사이에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섬유연골 성분인 두덩 사이 원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덩결합 밑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무슨 각이라고 그랬어요? 두덩 밑각이라고 그랬죠. 그죠? 서브 퓨빅 아크라고 그래갖고 그 두덩 밑각은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더 넓다. 그렇게 해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 다리의 관절에서는 보통 이렇게 엉덩 관절, 무릎 관절 쪽에 있는 관절 문제가 나온다면 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정도 그다음 국가고시 문제를 쭉 나왔던 거를 파악을 해서 했던 거를 그 중요한 사항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과목 해부학이라는 과목을 아시겠지만 이거를 길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동안 10년 동안 나왔던 문제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계속 집중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엉덩관절에서 당연히 우리가 절구관절이기 때문에 탈구는 잘 안 되죠. 탈구는 잘 안 되지만 특히 엉덩관절은 워낙 크고 또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거기를 보호하는 인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넙다리뼈 머리인대. 넙다리뼈 머리인대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골기뼈 절구하고 넙다리뼈 머리 사이를 연결해 주죠. 연결해 주는데 사실은 엉덩관절을 보강한다기보다는 아기들이 배아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안으로 넙다리뼈 머리가 잘 성장할 수 있게 원래 뭘 유도하는 겁니까? 혈관하고 신경 유도가 되는 거고 태생 후에 그것이 인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절구 안에서 넙다리뼈 머리가 잘 자랄 수 있게 혈관과 신경을 유도해 주는 것이 넙다리뼈 머리 인대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몇 번입니까? 3번하고 4번하고 5번이죠. 엉덩 넙다리인데, 그 다음에 궁둥 넙다리인데, 두덩 넙다리인데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강한 인대가 누구예요, 여러분? 엉덩 넙다리인대. 엉덩 넙다리인대. 볼기뼈 절구 앞쪽을 보강하면서 얘네들이 알파벳 어떤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Y자형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Y인대라고 하죠. 2017년이라고 여기 써놓은 거는 2017년에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도 나오나 하는데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고 막 외우시기보다는 중요한 것들을 몇 번 읽어보시면 대충 윤곽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학교에서 했던 교육과정만 충분히 이수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엉덩 넙다리인데, 궁둥 넙다리인데, 두덩 넙다리인데 보통 이 세 개의 리가멘트는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렇죠. 익스텐션 할 때 굉장히 타이트해지죠. 그러니까 주로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우리가 쓸 수는 없지만 보장골 이용해서 힙을 익스텐션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리가멘트들이 딱 잡아주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만약에 힙이 구부러지게 되면 얘네들도 굉장히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힙을 익스텐션 할 때 강하게 앞쪽에서 잡아주는 인대다.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도 엉덩 넙다리인대가 인체에서 가장 강한 인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무릎 관절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넙다리뼈, 그 다음에 정강뼈, 무릎뼈가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종아리뼈가 X돼 있어요. 그죠? 종아리뼈는 무릎 관절을 만들어주진 않죠. 종아리뼈는 밑에 있는 어떤 관절을 만들어줍니까? 발목 관절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넙다리뼈하고 만나는 애는 밑에 있는 정강뼈. 이 안에 있는 이제 중요한 구조물이 몇 개 있습니다. 안쪽 반달. 우리가 가장 손상받기 쉬운 반달 연골, 안쪽 반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얘는 넓고 안정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정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무릎이 플렉션 되고 익스텐션 할 때마다 가쪽 반달, 가쪽에 있는 이 반달은 피머의 그 모양에 따라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동성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얘가 잘 손상이 안 돼요. 근데 안쪽 반달은 얘는 그 움직임에 따라 그냥 그 모양이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넙다리뼈에서도 우리가 콘다일이 두 개가 있죠. 메디알 콘다일, 레터럴 콘다일이 있는데 또 어디 콘다일이 더 깁니까? 넙다리뼈의 메디알 콘다일이 더 자체가 길어요. 그러니까 절구 안에 여러분 그 깨를 빻을 때 절구가 이렇게 펴 있고 그다음에 깨를 넣고 빻을 때 절구로 이렇게 빠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넙다리뼈 안쪽이 더 길고 그 다음에 안쪽 반달은 플렉션 익스텐션 할 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얘가 약간 지지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안쪽 반달이 외부 충격 시에 손상되기 더 쉽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십자인대가 있죠.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까? 앞십자인대가 있고 뒤십자가 있는데 앞십자인대는 어느 때 타이트합니까, 여러분? 이게 무릎의 익스텐션, 무릎을 폈을 때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뒤십자인대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타이트해지죠. 그래서 앞십자인대는 피머에 대해서, 즉 넉다리뼈에 대해서 정강뼈가 얼로 앞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앞십자인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십자인대는 우리가 넘어지거나 대시보드, 자동차를 타고 가다 급정거를 하게 되면 무릎이 굽힌 상태에서 티비아가, 정강뼈가 뒤쪽으로 확 밀려버리면 그때 뒤십자인대가 보통 많이 파열이 되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앞끌림 징후, 뒷끌림 징후를 하게 되는데 앞십자인대는 정강뼈가 앞쪽으로 이탈되는 걸 방지해 주는 거고 뒤십자인대는 정강뼈가 어느 쪽으로? 뒤쪽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구조물이다. 그래서 안쪽 반달하고 가쪽 반달, 앞십자인대, 뒤십자인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왼쪽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기 무릎에 보시면 여기 왼쪽에 여기 안쪽 반달 연골, 그 다음에 여기가 가쪽 반달 연골, 그 다음에 넙다리뼈 안쪽 흉기, 가쪽 흉기 그 사이에 십자인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는 거냐? 여러분 무릎에 보통 우리가 메디알 메니스커스라든가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게 되면 불행 3주징이라고 하죠. 불행 3주징. 불행 3주징 시에 가장 많이 손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쪽 반달. 그죠? 그 다음에 요 안쪽 반달 요 모양을 보시게 되면 안쪽 반달 여기 모양을 보시게 되면 안쪽 반달은 앞 십자인대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안쪽 겨딘대랑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 십자인대 또는 메디알 메니스커스가 손상이 되게 되면 세 개가 같이 동반되는 불행 3주증을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발목 관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발목 관절은 정강뼈, 그 다음에 종아리뼈,
목말뼈로 구성되어 있죠. 사례형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물론 해부학 문제에서도 많이 물어보지만 사례형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발목 관절에 관련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발목에서는 우리 여러분 발바닥의 굽힘과 펴운동, 흔히 말해서 플란타 플렉션과 도시플렉션이 일어나죠. 자, 플란타 플렉션과 도시플렉션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역시 안쪽에서 받쳐주는 인대가 있고 가쪽에서 받쳐주는 인대가 있어요. 안쪽에 받쳐주는 인대가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삼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삼각인대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바닥 굽힘을 하면서 안쪽 번짐, 발바닥 굽힘을 하면서 안쪽 번짐이 되면 어느 쪽 리가멘트가 많이 손상이 됩니까? 그렇죠. 바깥쪽에 있는 리가멘트가 많이 손상이 되죠. 바깥쪽에 대표적인 리가멘트가 세 개가 뭐가 있죠? 앞 목말 종아리인데, 잘 보시면 종아리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이 그림을 보시면,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세 번째 그림을 좀 보시면 종아리뼈입니다. 종아리뼈의 앞쪽으로 가 있는 앞목말,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 있는 뒤목말, 그리고 발꿈치뼈하고 종아리 인대 해주는 발꿈치 종아리인대. 자, 이 세 개의 인대 중에서 여러분, 얘네들을 역시 외우지 마시고, 종아리뼈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목말뼈, 탈롯을 그려놓으면 앞목말, 뒤목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플란타 플렉션이 되게 되면 가장 늘어나는 게 어느 인대가 되는 겁니까? 앞목말, 종아리 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목 관절에서 사례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데, 발바닥 굽힘되면서 안쪽 번짐이 되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인대는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앞목말 종아리 인대다.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발목 관절에 있는 앞목말 종아리 인대는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